안녕하세요. 공통영역 주관식 문제풀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인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를 곱한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술과 시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 써주면, 도함수가 f'x, gx 플러스 fx, g'x 이렇게 되니까 0에서의 미분값이란 건 f'0, g0 더하기 f0, g'0 요 값을 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차근차근히 그럼 구해봅시다. f'x는 4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g'x는 3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f'0은 5, g'0은 0, f0은 3, g0은 2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분계수값 대입 5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0 이렇게 되니까 미분계수의 값은 10이라고 구할 수 있네요. 답은 10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상관없어 맞지? 로그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로그 그냥 하나 진하게 t랄까 그냥 그래도 t라고 우리 헷갈리면 숫자 a랄까? a 변수처럼 두지 말고 a라고 두면 결국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라는 0.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즉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2차 함수 얘를 y라고 두면은 2차 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여야 된다. 즉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값이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물론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3a.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렇게 대도하는 n의 값, 즉 a 값을 알아야지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로그 2의 n이 a였으니까 a의 범위 알아야지 n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등식 풀어주면 a가 0과 3 사이, 즉 로그 2의 n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n은 갑자기 부등호에서 등호 생기면 안 되죠? 2의 세제곱과 2의 0제곱 사이에 있어야 된다. 즉 n은 1과 8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개수를 구해주면 6개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었죠.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다라는 거. 어쨌든 요 내용 잘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x의 조함수가 fx다 이렇게 줘줬을 때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함수식이 다르게 주어진 함수네요. 그랬을 때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 라지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심해야겠죠? 우리는 도함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라지 fx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이 fx의 부정적분을 해줘야 된다. 물론 부정적분 하는 사이에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그냥 적분해서 적분 상수 구할까? 이렇게 보다는 아예 라지 f2 마이너스 f0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얘가 바로 0에서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원래 같으면 그냥 적분해버리면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F0를 넣음으로써 뭐가 돼야 되는구나. 정적분이 되면서 날아간다는 거, 그 상수 부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굳이 쌤이 또 0을 넣는 이유는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0을 기준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2에서부터 0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자. 즉 0에서부터 2까지 k의 2x-x제곱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 냅두고 적분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k에 4 마이너스 3분의 8 이게 되니까 12, 3분의 4k라고 되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4k. 그 다음엔 내가 궁금한 거는 F2였는데 F0 가지고 했다 왔지. 근데 빼기 하는 거니까 똑같이 해서 F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을 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fx dx 이렇게 될 거고 요 적분값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마이너스 2x dx 될 테니까 마이너스 나가고 x의 제곱 0 마이너스 3 대입한다. 조심해야 돼, 맞지? 0 대입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붙이고 다니니까 플러스 9가 된다는 거. 계산 실수하면은 3점 날라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산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얘네를 그대로 더해주면 좌변에 더해준다면 F0가 날라가면서 라지 F2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는 거니까 3분의 4K 플러스 9라고 나올 텐데 이게 2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21 문제에서 21을 했으니까 3분의 4K는 이항해주면 12 나오죠. 12. 그래서 K 값은 4분의 3 곱하기 12 즉 9라고 값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18번의 답은 9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A1은 2, A2는 4이고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럼 차근차근 2 이상이다 라는 거 대입해 볼게요. 그 다음에 S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AN으로 고치는 걸 더 지저분해지죠. 왜? SN이라 돼 있는 걸 SN이라는 건 결국 A1, A2, A3, 레주 땡땡땡, AN 요런 얘기인데 보다시피 어떻게 보면 수열이 두 가지 있는 거야. 합에 대한 S라는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항이라는 A라는 항.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수열이 있는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물론 하나가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개가 돼 있는 건 우리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A에 N 플러스 1이라는 건 일반항과 합 사이 관계에 의해서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걸로 생각해 보면 될 거고 A는 Sn에서 Sn 마이너스 1을 뺀 거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쓸 때 n-1 쓴다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2 이상이라 준 이유죠. 2 이상이기 때문에 n이 2일 때 즉 S1 나올 거기 때문에 Sn-1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문제가 1이었다. 이거 못 씁니다. 맞죠? 자, 어쨌든 2였으니까 쓰면서 그러면 요 값들을 다시 위에 식에다가 대입하면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의 Sn은 Sn-Sn-1 S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전개 Sn 플러스 1 Sn 마이너스 Sn 제곱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S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공통으로 있는 Sn 플러스 1 얘네 약분 그 다음에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고쳐주면 Sn 마이너스 1 Sn 플러스 1 Sn의 제곱이 Sn-1, Sn 플러스 1. 이거 많이 보던 모양이죠. 등비중항이죠. 등비중항. 제일 작은 항, 그 다음에 그 끝에 있는 양쪽 항을 곱했을 때 사이 항의 제곱. 등비중항. 즉, Sn은 어떤 수열이 되네? Sn은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등비수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 얘기하면 되겠구나. S1은 A1이니까 2일 거고 S2는 얼마냐? 둘이 더한 거 6이 되니까 SN이라는 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즉 SN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3의 N-1 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 S5라는 것은 2 곱하기 그러면 3의 4제곱 즉 81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162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 일반항과 우리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어떻게 보면 A랑 S가 있으면 S 형태로 고쳐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많이 활용했었던 내용이었겠죠. 자, 어쨌든 19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실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x라는 직선과 함수 fx는 2x 플러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얘기하자. 그랬을 때 최고차 개수가 1인 이차함수 hx에 대하여 함수 gx,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H5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눈금 있는 대로 와봤습니다. 먼저 X축, Y축 먼저 살 그려주면 X축, 다음에 Y축. X축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줘야겠다. 3 정도. 요렇게. 한 칸에 1로 좀 생각해서 그래프를 좀 그릴게요. 자, X축, Y축 그려놓고, 자, fx의 그래프는 보다시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의 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fx는, 먼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 그대로 나와서, 3x 플러스 2라고 될 것이고, x가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나와서,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전부 1일 때 함수값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여기 1,5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 한 칸 올라갔을 때 기울기 3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빡세네 맞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 여전히 똑같이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요게 지금 현재 y는 fx의 그래프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다 같이 좀 내릴까? 막상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네. 자, 그 다음엔 이제는 뭐를 그려봐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눈금이 좀 안 맞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y는 mx라는 직선이니까 mx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되겠죠. y는 mx 되겠죠?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제 움직일 건데 보다시피 언제 몇 점에서 만나는가 교점의 개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1보다 좀 작게 그려놓으니까 잘 보면 특징적인 게 여기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여기의 길기가 1이고 여기의 길기는 3이야. 그럼 안 만나는 경우는 이 1이라는 그래프랑 안 만나는 경우는 언제일 거냐면 잘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1인 직선 있죠. 됐다. 기울기 1인 직선을 그려놓으면 쌤 파란색이 기울기 1인 직선인데 원점을 지나면서 당연히 이 파란색 요 1 부분과 이 파란색 지금 현재 얘네 둘은 평행하고 있죠. 기울기 같기 때문에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거. 그럼 기울기가 1이 아닌 경우 조금 더 밑에 있는 빨간색이랑은 당연히 만나고 있겠죠. 그래서 언제 밑에 1보다 작은 경우에선 분명히 만나고 있을 것인데 1이 되는 순간 안 만날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엔 조금 더 올라가도 어떻게 되겠어?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만나겠죠? 그러다가 언제가 또 고민해야 될 거냐 했더니 3일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3일 때도 만날까 안 만날까? 지금 내가 길게 2인 거였구나. 어쩐지 3인 경우는 여전히 안 만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얘네 둘이가 역시 병행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는 3이 아니라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3보다 이제 조금 더 크게 아직 내가 3인가? 아직 3인가? 3이네 아직 조금 더 높아지자.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 분명히 교점이 생긴다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가 결국은 문제가 됐냐 했더니 결국은 아까 봤을 때 1일 때 왼쪽에 있는 얘랑 평행하면서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1보다 조금 더
커지는 경우는 역시나 커지는 경우는 원래 이렇게 생겼을 때 만나지 않았는데 커지면 이 위쪽에서 교점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위쪽에서 지금 여기 1,5니까 그 지점을 지나지 않으면 교점이 생기지 않게 되는 형태가 돼서 결국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교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1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아까 봤을 때 3까지였죠. 3까지는 교점이 없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보다 큰 경우는 또 보다시피 위에서 교점이 하나 생긴다 라고 얘기해서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의 함수인 gm이 1과 3 사이 요 범위에서 좀 달라진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2차 함수인데 gx랑 hx 이렇게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어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디서 연속? 2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얘는 1과 3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불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를 곱했다? 불연속되는 건 아니죠. 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어디서 문제가 되냐? 바로 1과 3이죠. 1과 3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1과 3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바로 hx가 0이 돼버리면 1인 게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 결국 hx라는 애는 1과 3에서 0이 돼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최고청의 개수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hx의 식은 이 x-1, x-3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 어쨌든 h5를 구하자 했으니까 4 곱하기 2 해서 답은 8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이고 AC라는 변과 BD라는 선분의 평행하고 있고 AC 대 BD AC와 BD의 길이가 1대 2인 삼각형이 있다. 그랬을 때 C에서 수선의 발 내린 점이 1대 3으로 내분한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을 할 때 각 4r제곱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사인 각 CAB의 값이 51이다. 복잡하다라는 거 지금 현재 맞죠? 차근차근 이제 문제 주어진 사항부터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CAB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아예 CAB를 문자로 둘게요. 하나. CAB가 여기 각이죠. 요 각의 크기를 내가 편의상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세타인 거 알고 있고 변의 길이 AB의 길이가 2다. 그럼 잘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AC라는 변과 직선 AB와 BD가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 평행선의 성질을 좀 생각을 해봐요. 평행한다는 얘기를 굳이 준 이유는 평행선의 성질을 위해서 여기 연장선 쫙 그려준다 생각하면 여기 뭐 굳이 필요 없지만 여기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여기 점을 2라고 얘기하면 DBE 요 D 각 DBE 요 각의 크기가 바로 똑같이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똑같이 여기도 세타일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엔 AC 변 AC와 변 BD의 길이가 1대2라고 얘기하면 닮은 삼각형일 땐 있으면 다 1대2가 되겠죠. 즉 여기 길이가 여기 삼각형 딱 만들고 뒤에서부터 쌤이 이 점 있는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 내릴게요. 여기 2점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2점, 여기 2점 되면은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도 둘이 닮은 삼각형 되겠죠. 세타 90도, 세타 90도. AA 닮으면 될 거고 변의 길이가 1대2니까 닮비 1대2인 삼각형일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에서부터 AB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점을 H라는데 얘가 1대3 내분점이라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1 얘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닮은 B에 의해서 여기를 1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다 됐다 맞죠? 무슨 말이냐? 뭐 여기를 X라고 줘볼게요 쌤이. 왜?
여기를 현재 내가 지금 AC의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보면 AC의 길이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90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를 x라고 얘기하면은 AC 길이를 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엔 외접 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사인 법칙을 쓸 건데, 각도가 그럼 일정하게 같은 부분을 좀 써먹어야 되고, 문제에서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얘기하려면 반대편 요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x라고 둬버리면 여기 문자 더럽고, 그걸 활용해서 여기 또 표현하면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요 높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x라고 두면 즉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삼각형 ABC, 여기에서 사인 세타분의 BC의 길이란 게 2R 이렇게 되겠죠. 외접원의 반지름. 되죠? 그 다음엔 또 어디 할까 했더니 여기 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반대편은 그러면 이쪽은 요 반대편 요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또 삼각형 ABD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을 또 써주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BD의 길이가 결국은 또 2R이다 이렇게 써질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x라도 썼으니까 여기 2분의 3이니까 좀 이해할까? 보다시피 얘 전개하면 4r제곱, 여기 제곱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랑 같죠. 이게 결국은 전 이항에서 제곱해주면 4r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란 게 BC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될 거고, 4r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한 건 역시 BD 선분의 길이, AD죠. 잘못 적었네. AD죠, AD.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문제에서 얘기한 요 값은 여기 AD 3분의 길이의 제곱에서 BC 3분의 길이의 제곱을 뺀 값, 요게 51이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x라도 쓰니까 BD의 길이는 BC의 길이 먼저 구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될 것이고, AD의 길이 구하려 했더니 우리 여기 1인 거 알고 있고, 여기가 x니까 이 변의 길이 2x. 그다음에 크게 보면은 또 직각삼각형 밑에 변이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x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AD가 될 테니까 얘는 9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되겠다. 얘가 51이다 이렇게 되겠죠. 휴, 가까이 가서 계산. 3x의 제곱 플러스 9에서 4분의 9를 빼니까 9 빼서 1-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51.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7 한 개 51이고, 3 약분되죠.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는 3으로 약분하면 1, 7, 17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x값을 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뭐냐 했더니 AC의 길이였으니까 4분의 1 플러스 x 제곱이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분의 1 난 거 1 이항해주면 되니까 15라고 계산되니까 답은 15가 될 것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15번 기하 문제보다는 훨씬 좀 쉽죠. 우리가 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쓸 필요도 없었고, 한각 문제에서 CAB 여기 줬으니까 여기 세타, 그 다음에 평행하고 있는 거 가지고 반대편이 여기도 세타. 그 뜻은 여기 외곽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법칙 쓸 것이다. 또 외접원이 주어졌으니까 무조건 사인 법칙 쓸 것이다. 이게 된다는 거. 쌤이 앞에 객관식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사인 법칙이 옛날엔 중학교 범위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잘 안 나왔지만 사인 법칙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범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쓰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가 문제에서 많이, 이제 고등학교 평가 문제에서 많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역시나 올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자꾸 집중해서 외접원에 대한 얘기한다. 사인 법칙 어떻게 쓰면 좋지? 어떤 각을 쓰면 공통으로 좀 쓸 수 있을까? 또는 어떤 변을 공통으로 쓸 수 있을까? 라는 걸 해야지 우리는 구하기 쉽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보다는 주의.
1 해주면 기억을 해두고 어떻게 하면 또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21번이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t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 ft-a를 곱한 함수의 적분값이다. 정적분값이다. 라고 주어졌다. 근데 요게 다음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 이 함수가 오르락내리락 이런 형태는 아닐 거라는 소리예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생기고, 이게 연속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겼다 하면 여기 극값이 되겠죠. 어쨌든 증감이 변하는 형태의 모양이면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엔 G2의 값은 5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 그 다음엔 G0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를 구하자. 알다시피 G0는 0이다. 결국 나 뭐 구하는 거? G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극값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죠.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g 프라임 x라고 얘기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a 이렇게 주어졌고, 잘 보면 얘는 지금 현재 어디서 부호가 다시 g 함수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증감이 변한 형태면 안 돼. 증감은 언제 변할 것이냐 했더니 바로 g 프라임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즉, 요 함수는 현재 부호가 변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 근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x의 제곱 마이너스 4 여기선 부호가 언제 변하냐? 2랑 마이너스 2에서 부호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수 A라 했기 때문에 절대값 fx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면 절대값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y는 절대값 fx 그래프란 말이에요. 맞죠? 빨간색으로 좀 체크해볼까? 그 다음에 걔를 마이너스 a만큼 내린 형태니까 이렇게 생긴 게 결국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a의 그래프일 거란 말이에요. 즉 얘도 보다시피 부호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gx의 극값을 갖지 않으니까 g'은 부호가 변하면 안 돼. 얘도 지금 현재 어떤 값이 몇 개인 언제 부호가 변하는지 모르지만 두 개의 변화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얼마인지 그 값이 현재는 모르겠지만 두 개 있다라는 거. 이 절대값 fx-a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양수니까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a니까 이미. 그러면 양수인 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수 부분이 생기면서 변한 점이 두 개 현재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 부호가 변하면 안 돼. 그럼 이 두 개가 결국 어디? 똑같이 2랑 마이너스 2에서 변한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얘가 음수, 얘도 음수하면 양수가 되면서 부호가 안 변하니까. 즉, 이 절대값 fx-2한 요 모양이 여기 양쪽 끝이 얼마? 마이너스 2와 2가 돼야 된다라는 거. 변하는 값이. 그러면 요 절대값 fx-a가 현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랑 마이너스 2에서 이 절대값 모양이 해를 갖는 식은 결국은 어떤 해? 절대값 x-2 이런 모양이겠죠. 물론 기울기가 달라도 돼요. 2 요래도 2랑 마이너스 2에서 음수인 거고 3이어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a를 뺐는데 그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뒤에 전개했을 때 a가 되려면 여기 2분의 1a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은 뒤에 상수가 a 부분 나오게 되니까 뒤에 이 g 프라임 x라는 식은 결국은 어떤 식? x제곱 마이너스 4에 2분의 1a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 했다 맞지? g2가 5라 했으니까 g2라는 것은 0에서부터 2까지의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 2분의 1a 나가고 절대값 t 마이너스 2
dt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전개 2분의 1a 나가지고 0부터 2까지니까 양수니까 전개 적분하려면 전개하는 게 맞겠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dt 이렇게 하면 되겠고 2분의 1a 적분 4분의 1t의 대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t 2, 0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a 있고 3분의 16 마이너스 4 들어가면 8 플러스 16 이렇게 되네. 여기 플러스 8 되고 얘랑 계산해주면 8 묶어낸다 생각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2 되니까 3분의 1 3분의 8이고 거기다 4를 더해주는 거니까 3분의 20 2분의 1a 곱하기 3분의 20 즉 3분의 10a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요 값이 5다 라고 줘줬다는 거. 따라서 a 값이 2분의 3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 다 구했네요. 그러면 g0가 0인 거 알아냈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g-4의 값이 필요한 거고 대입 마이너스 있고 g-4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의 a가 2분의 3이었으니까 2분의 1a는 4분의 3 나가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t 마이너스 2 dt 이렇게 생겼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 부호 바꿔주고 범위 바꿔주고 가까이 가서 이제 계산하자.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니까 절대값 t는 마이너스 t 붙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나가서 4분의 3 여전히 있고 t 플러스 2의 dt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 나가고 적분 해줍시다. t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1 t의 4제곱 플러스 2t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3분의 4 2t 세제곱 마이너스 4t니까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0 대입한 거 0이고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 대입하는 거니까 4분의 3 들어가고 4분의 1에 4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도 없거든요.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날라가고 얘네만 남네. 4의 세제곱 묶어내면 되니까 4분의 3 곱하기 4의 세제곱 묶어내면 얘는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 나 이거 부호 잘못했네. 마이너스 4분의 3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여야 됐죠. 그럼 1에서 3분의 2 뺀 거니까 3분의 1 되는 거니까 4의 제곱만 남았어. 답은 16이다 라고 계산한다는 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죠? 보다시피 G'이 극값을 갖지 않는데 G' 보면은 여기서 2랑 마이너스 2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 1차 함수 마이너스 A 한 얘도 분명히 두 개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와 2가 돼야 된다. 즉 절대값 x 마이너스 2 모양이 있어야 되고 상수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니까 개수가 2분의 1a 곱한 모양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지만 22번 문제 치고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면 공통범위의 문제는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선택 문제들도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범위의 주관식 문제 우리 단답형 문제 여기까지입니다.